자, 우선은 2차 부등식을 하기 전에 2차 방정식을 바로 먼저 해볼게. 연결이 되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야. 이번엔 방정식이야, 방정식. 내가 이 방정식을 푸는데, 그치? 이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 있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분명히 2차 방정식인데 나는 이거를 함수의 개념으로 풀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함수로 두는 거야. y는 하고. 그럼 이 친구도 함수로 두는 거야.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뒤에서 배워.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두 함수를 비교하는데 같아지는 값을 구하는 거야. 두 함수가 같아지는 거. 그러면 요 2차 함수를 그리면 어쨌든 최고차항이 1인 거 보니까 아래로 볼록해. 그 다음 y는 0이라는 요 상수함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x축이야. x축이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방정식을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방정식을 두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 풀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로 해서 이 교점을 찾아도 돼. 물론 이제 x를 구체적으로 구해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만 이 2차 방정식이 자, 실근을 가지냐, 실근을 몇 개 가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때? 판별식을 쓰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판별식의 개념이 떠올라야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기억이 나야 돼. 됐지? 이렇게. 자, 나중에는 뭐 3차 방정식이랑 어떤 함수랑 같다라고 놓고 그치? 실근이 몇 개냐 그렇게 물어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3개인 게 확실하면 실근을 3개 가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오늘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부등식을 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커요 이렇게. 얘 가서 부등식을 하겠다. 근데 부등식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 이렇게 그래프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야. 생각을. 자, 보자. 뭐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니까 우선 이거 인수분해를 좀 이용할게.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 3 x-2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자, 요 2차 함수식을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얘를 y는 하고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 x절편을 여러분들 구해 보면 여기가 이제 2고 3이겠네 이렇게. 이게 x축일 거. 맞아?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근이라고 했었고 조금 전에 x축 y는 0 그 다음에 이 친구. 근데 부등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결론 얘기할게. 그 다음에 요 x축보다 크다라는 개념은 이 2차식이 크다라는 개념은 그래프 입장에서는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야. 부등식 입장에서는 위에 있다는 얘기야. 큰 값이니까. 왜냐면 이게 y값이라 해서 이게 y값이고 이게 y값인데 어쨌든 이 전체가 y값이고 이거 0도 어쨌든 y값인데 요 y값이 요 y값보다 크다 그 얘기야. 그 y값은 결국 뭐야? 여러분 y축 자체가 어때? x축 뭐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이게 올라가면서 커지는 거고 이게 커지는 거고 작아지는 거지. 크다는 개념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부분이 우선은 부등식에서도 중요해. 왜냐면 크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같아지는 점을 역시 또 알아야 되거든. 누차 얘기지만 그럼 같아지는 점이 2랑 3이었지. 맞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위에 있는 거 맞아? 그쵸? 지금 계속 그리지 않았는데 이 그래프가 어쨌든 요 빨간색 부분이 결국 요 x축 위에 있는 부분이야. 그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위에 있는 x의 범위. 여기서 우리는 x에 대한 부등식을 푸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어디 있어? 2보다 x값이 2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야. 또 x값이 3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답이 뭐라고? x는 2보다는 작으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대. 그 다음 또는 x가 뭐보다 크면 3보다 크면 역시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반대로 풀어보자는 얘기야. 어떤 걸로 풀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물어보면 뭐 인수분해 한 거 그대로 쓸게.
자, 요 2차 함수가 요 x축보다 아래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 아래. 그러면 x축 아래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좀 더 그대로 쓰면 어때요?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으면 x축 아래 있는 범위라고. x축 아래 있는 건 이쪽 범위잖아요. 이쪽 범위. 그렇지? 그런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래프가 x축 아래 있는 x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에서 3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요거의 답은 x가 2에서 3 사이에 있을 때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결국은 뭐야?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그래프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다 틀려. 지금 선생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자,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다. 또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이제 우선 연결해서 한번 보고 가자는 얘기야. 나중에 열심히 하고. 자, 그러면 우선은 거기 다음 쪽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이 모양에 따라 틀린 거야.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한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만났을 때야. 이렇게 지금 x축에 두 점에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도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자,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x축 위에 있을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아래로 굴러갈 때 x의 범위는 어때요? 여기 위쪽에 있으려면 요 어쨌든 결국 뭐야? 해를 알아야지. 교점을 알아야겠지. 그치? 얘가 만약에 알파고 얘가 베타다.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0보다 클 때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큰 범위가 해가 되겠지. 됐어? 근데 이것도 봐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모양이 위로 볼록하다 보니까 똑같은 해인데도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해의 범위가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되잖아요. 다르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자,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문제를 한번 볼게. 자, 그 예제 문제인데, 자, 지금 y는 fx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이제 그래프는 줬어. 여러분들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이게 fx야, 2차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라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역시 0이란 건 x축이라고 했고, 이게 x축이야. 자,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위에 있거나 같다는 건 만나는 거야. 같은 점은 만나는 거고 교점이었어. 그래서 크거나 같은 게 어디야? 여기지. 이렇게. 물론 마이너스 1과 3이 포함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 해가 뭐 해야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네. 됐어? 그 다음 얘는 자,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을 x의 범위는 아래에 있는 범위 요 범위야. 요 범위. 여기 그래프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보이는데 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등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됐어. 자, 그 세 번째 그 주제에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형태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여러분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 뭐였어? 조금 전에 방정식을 바로 예를 들었지만 2차 함수랑 x축과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치? 요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해석이 된대.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전에 풀었던 걸 이게 다 썼는데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없지.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겠지. 이건 가능하지. 문제 속에서 그리고 이해가 갈 거야 하면. 근데 4번은 살짝만 하고 넘어가 볼게. 자, 요거 어때?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어때? 2차 함수랑 만약 이제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아니 아래로 볼록하다고 하면 x축과 이렇게 이제 접할 때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요 점을 알파라고 해볼게. 요 경우는 요 2차 함수가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하자. y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요 x축보다 위에 있을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보니까 다 위에 있지 않아? 다 위에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다 위에 있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요 알파라는 딱 이 점은 x축에 다 있어. x축이랑 같은 거야. x값 어때? y값이 같지? 그래서
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는 빼야 돼. 어떤가? x가 알파일 때는 빼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x는 알파가 아닌 그 다음에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이 그냥 모든 실수가 답인데 알파는 빼란 얘기지. 요런 표현을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선 익혀놓으면 되겠다. 됐나? 물론 부등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고. 자, 어쨌든 이 값은 제외.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재밌는 일이 생기죠. 자, 봐.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x의 범위를 구하라. 아래에 있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야. a가 지금 0보다 큰 걸로 한 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 지금 분명히. 자,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상황인데,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있냐? 그러면 x축 아래는 없어. 이 경우는 답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여기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이 상황 이해 갔지? 그러면 또 재밌는 일은 요런 경우가 또 재밌겠죠. 이런 경우를 여러분 잘 해석해놔야 돼. 문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잘 건들거든.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든지 만나는 경우잖아. 이건 또는이야. 아래에 있어도 되고 만나도 돼 그 얘기잖아. 아래에 있는 건 없지만 같은 건 있네. 그래서 요거 해는 내가 분명히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x는 알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 연립부등식 풀 때도 어땠어?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크고 그치? 하나는 작으면 해가 없었고 맞아? 이게 둘 다 색칠이 돼 있었으면 부등식 문제지만 해가 x는 알파 이렇게 됐던 경우가 있겠지. 이런 경우들은 잘 정리해놔야 돼. 그런 것들은 문제화되기 쉬운 파트니까. 이해 갔어? 자, 그럼 거기 키포인트로 나와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으로만 기억을 해도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을 만났다 이래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근데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부호가 바뀌겠고 그치? 부등의 방이 어떻게 돼?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이 되지. 굳이 또 위로 볼록한 걸 그릴 필요는 없지. 근데 나중에 3차 함수 할 때 그렇게 할 거야. 위와 뒤집어진 것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정형화 해놓는 게 좋아. 그래야 시간을 줄이고 좀 안정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해갔어? 그래서 자 어쨌든 자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랑 x축에 접할 때랑 만나지 않을 때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치? 그래서 역시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메꿔낼 수 있어야 돼. 여기를 다 채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그거 연습하라고. 자 이거는 지금 뭐 고1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나중에 수능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부등식으로. 여기 이제 그래프 보는 연습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푼다고 할 때는 시험 볼 때 연필이랑 뭐 볼펜도 쓰나? 쓸 수 있지? 그럼 자기가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순간 그래프가 복잡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요게 gx야, y는 gx. gx가 이렇게 생긴 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됐네. 맞죠?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교점의 x좌표를 지금 가르쳐줬어. 뭐라고 가르쳐줬어? 3이라고 가르쳐주네. 우선 여러분들 여기 fx를 보고서 요 교점을, x축과의 교점을 보고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원래는. 그게 이제 필요한 능력들이야, 이제. 여러분 딱 그래프를 딱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 거거든. 물론 최고차원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점까지 다 안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우선은 어떻게 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근이 0, 2잖아. 그 fx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a라고 할게. 하나는 0이니까 x로 인수분해가 됐겠고 2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어떤 문제들을 풀 때. 그 다음 gx는 0과 4죠. 그치? 그럼 gx라는 식은 B라고 할게. 최고차항 몰라, 힘도. 음수인 것만 알겠고. 그 다음 0, 4, x, x-4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렇게 찾아서 접근하면 되겠고.
자,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얘랑 얘를 연립하게 되면 왜냐면 교점이잖아, 교점. 그러면 ax x-2랑 그다음에 bx의 x-4랑 같다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을. 그쵸?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을 또 알아. 뭐야? 이 2차 방정식 근이 뭐야? 얼마다? 여기 교점을 찾으면 되지. 교점 x좌표. 하나는 0이겠지.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야? 3이네. 그러니까 얘를 뭐 이항에서 뭐 인수분해 열심히 하면 뭐 개수가 뭐가 될지 몰라, 쟤도. 어떻게 돼? a-b가 되겠지, 최고차는.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에 x-3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된다고. 지금 몰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막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거를 요구한다고,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자꾸 그래프를 접근해 주는 거라. 그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 건 이거야. 뭐냐면, 자, fx가 gx보다 작다. 또는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을 x의 범위를 구하라. 그쵸? fx가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을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맞아? 여기가 이제 gx니까 gx가 위에 있는 쪽이 어디야? 요쪽이 위에 있잖아. 그런 x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이해가나? 그래서 0에서 3까지가 이게 위에 있는. 이거 해가 뭐야? x는? 이건 푸는 건 아니야. 그냥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 0에서 3이 되겠네. 따라왔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는 이제 틀린 거야. 그 내용.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자. 두 번째 내용은 다시 봐. 다시 줄까? 자, 두 번째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줘야 돼. 이거는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다야. 우리 그 많이 배웠어. 우리 함수할 때 많이 했었지. 주목.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둘이 곱해서 0보다 커?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그랬어? A, B의 부호가 같다로 기억하라 그랬지. 기억나 안 나? 곱해서 0보다 큰 경우는 둘이 부호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이든지 둘 다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연립부등식에 해당되는데 둘이 곱한 게 0보다 큰 경우를 찾는 거야. fx랑 g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x랑 gx가 이렇게 0보다 큰 경우는 fx도 0보다 크고 그리고 동시에 gx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곱한 게 0보다 크겠네. 됐나?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동시에 gx도 0보다 작은 경우. 요 경우도 어때요? 곱하면 0보다 크겠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지. 곱해서 0보다 큰 거니까.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이제 그림을 보자고. 이거 그대로 쓰자고. 자, fx는 아래로 블록한 이 친구야, 이 친구. 근데 x축 위에 있는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렇게 보면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또는 2보다 클 때지. 선생님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 요 범위고 gx가 0보다 큰 경우는 gx는 위로 블록한 친구야. 그러면 0보다 큰 요 친구지, 이만큼. 맞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4 사이네.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러고 그리고 이래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그건 했었지. 그러면 이제 수직선 그리는 거 해봤었잖아. 어떻게 하면 돼? 등장인물이 0, 2, 4네. 자, 0보다 작고 2보다 큰 거야.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0에서 4 사이야. 0에서부터 4 사이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겠네요. x가 2에서 4 사이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은 건 요거 하나 찾은 거야. 답 하나 찾은 거야. 됐고, 또 하나는 요번에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0보다 작은 경우를 보자. 어떻게 찾으면 되냐? 아래로 블록한 거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야. 0에서 2 사이. 그래서 x가 0에서 2 사이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는 이 친구죠. 위로 이렇게 블록해서 이거 0보다 작은 쪽이랑 4보다 큰 쪽이네.
x는 0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맞나? 또 역시 공통범위를 그려보자. 등장인물이 0, 2, 4였고, 자 0과 2 사이였어. 0과 2 사이고, 또 하나는 0보다 작고, 또 하나는 4보다 크다. 공통범위가 있어? 없네.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등호도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걸 만족한 해가 없나 보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복잡한 형태라는 걸 한번 해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뭐 같은 문제야. 이번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부등호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게 은근 안 보여. 지금 봐봐. 부등호 칠 때도 선생님 이렇게 안 쓰지. 왜냐면 이거 진짜 놓친다 이거. 이게 평행이 순간 안 보여.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옛날엔 부등식을 이렇게 썼었어 이렇게. 그때는 실수를 안 했는데 이게 한 줄은 이게 다른 나라랑 통일한 거야. 재개한 건데 이제 은근 안 보인다고. 이거 등호 하나 빠지면 시험 끝나는 거야. 이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어쨌든 fx가 gx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x의 범위야.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자. 자, 봐. fx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gx는 위로 볼록한 건데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요 부분이죠. 선생님 이렇게 칠하면 여기. 이거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거의 범위는 어떻게 돼? x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또는 5보다는 4보다는 크다. 이건 푸는데 어렵지 않았겠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곱한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부호가 다른 거네. 됐어? 그럼 이제 첫 번째 fx는 x축 위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gx는 x축 아래에 있을 공통범위를 찾아야겠네.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다고 이렇게 그래프를 하면 생각보다. 자, fx는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gx는 아래에 있는 것만 표시하라고. 아래. 그럼 아래 있는 거 여기잖아. 여기랑 여기잖아. 이렇게. 됐어? 거기서 공통범위가 있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어떻게 돼? 이건 계속 위에 있으면서 여기 마이너스 3을 딱 기준으로 봐봐. 얘는 위에 있을 거고 얘는 계속 아래로 쭉 그리다 말아서 그래. 쭉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확실히 아래에 있는 거 맞지 않아? 그치? 우선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겠네. 됐나? 그 다음 여기도 어느 부분. 자, 이게 위에 있는 건 맞고 이거 아래에 있는 건 맞는데 이 5라는 점을 경계로 해서 여기, 그쵸? 여기 fx는 위쪽에 있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는 5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5일 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 5보다 작을 때는 얘는 위에 있지만 여기는 얘도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어렵나 보네. 그래서 뭐보다 클 때 x가 5보다 커야 돼. 그리고요 동시에. 근데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하나는 작은 쪽이고 큰 쪽이니까 없네. 여기서는 해를 찾을 수 없겠네. 그 다음 이번에 뭐 찾아야 돼? 두 번째가 fx가 x축 아래고 그리고 동시에 gx는 x축 위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험지에 딱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프에다 어떤 문제를 풀 때 연필을 찍찍 갖고 딱 해서 해버리면 안 돼. 위험해. 그 다음에 수습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x축 아래야. 그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연필로 해서 표시하면 되지. fx가 x축 아래 있는지 요 범위라고. 요 사이야. 아니 요게 편한 건지 아니면 x의 범위를 하는 게 편할지 어쨌든 여러분들 요 아래에 있는 범위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gx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사이에서 gx는 위쪽에 있어야 되고 원래 이렇게 범위가 되는데 동시에 겹쳐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죠. 여기 어디야? 얘를 이제 여기랑 여기 이렇게 요 사이에 어때? 여기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 맞지? 요 뭐야? 0과 4 사이냐? 여기 0이지 x가. 요 사이에서는 어때? 아래에 있고 fx는 gx는 위에 있네. 0과 4 사이. 됐어? 응? 0과 3 사이야?
그러네. 고마워. 어디야? 말해놓고 틀렸지? 여기 아래 있고 위에 있네. 여기서 끊어주면 돼. 여기서 0과 3 사이. 됐냐? 그래서 공통범위 찾는 거. 자, 이건 그냥 풀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이유를 좀 알아내면 더 좋아. 이해가지? 자, 우리 이제 1번 2차 부등식 풀 거야. 그러면 우선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일이 생겨? 우선 이건 아래로 볼록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고, 축이 어디 있지? 축을 한번 그려보자. 축이 어디야?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써.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쯤 되겠네. 됐나? 얘도 아래로 볼록하지? 축이 0이지. 0이면 약간 이쪽 어디 있겠네. 약간. 중요한 건 정확히 그린 건 아니야. 그래서 또 얘도 아래로 볼록하니까 뭐 이런 모양이 그렇게 그려지겠네. 이건 진짜 그래프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그렸어. 틀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좋으면 어때? 조금 전에 해봐서 알겠지만 어렵지. 생각보다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풀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풀어도 같은 거야? 아니 이 그래프랑 선생님 그래프를 하는 거라면서요. 해서 이걸 여기 y로 놓고 얘를 y로 놓고서 각각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해도 되지만 이 참수 두 개 정확히 그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다고.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이항을 해서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이항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빠지고, 그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5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랑은 전혀 다른 그래프야. 그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건 다른 그래프야. 근데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풀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 해를 구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모양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복잡한 상태로 풀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x축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쉽거든. x축의 그치? 관계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월하다. 됐나? 인수분해 되나? 3, 2, 6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네. x-3 x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이거는 금방 그리잖아. 여러분들 뭐 절편 바로 아니까. 인수분해에 대해서 절편 아니까 마이너스 2랑 3이다. 마이너스 2고 3이고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 이렇게 생길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위쪽 범위야. 위쪽 범위니까 요 바깥쪽이지. 그래서 요 표현도 좀 잘 기억해놔.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야. 요렇게 어떤 수보다 작고 어떤 수보다 큰 범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수는 3이랑 마이너스 1을 비교할 때 얘는 작은 수야. 작은 수. 작은 수보다 작은 범위가 되고 이거 3이 마이너스보다 큰 수야. 큰 수보다 큰 범위가 되더라. 어떨 때? 주인공이 큰 쪽에 있을 때. 이 2차식이 주인공이 큰 쪽에 있을 때 해는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게 된다. 작자 큰큰 기억해놔. 작자 큰큰 많이 쓰니까. 순간적으로 해를 바로 구해야 돼서 그래. 거꾸로 해를 알고 부등식을 이렇게 세울 때도 필요해서 그래. 됐어?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치? 친숙한 형태로 바꾼다.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고 자, 부등의 방향 바뀌는 거 조심. 자, 아래로 볼록한 거고 인수분해가 되나?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네? 그쵸? 88에 64니까 그럼 얘는 x-8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은 그려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은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경우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라고. 여기가 8인 거고. 자, 이 이참수가 x축 위에 있을 x의 범위는 다 위에 있네. 못 빼고 8을 제외하고. 아까 배웠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x는 8이 아닌 모든 칠수가 답이다. 이렇게 푼다. 자, 세 번째도 볼게. 자, 5x가 x제곱 플러스 9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네. 자, 이 친구를 일로 이항할게. 그럼 작은 쪽으로 이사 갔어. 작은 쪽으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고 이쪽이 작은 쪽이야.
0보다 작은 쪽. 되나?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럼 어떡하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돼? 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방정식이라고 해봐. 방정식이라고 해봐. 잠깐. 그러면 근을 구할 수 있잖아. 근의 공식에 너 x는 어떻게 돼?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a c 4, 9, 36 어때? 마이너스 9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럼 어떻게 돼? 11 이렇게 되겠지. 됐죠? 따라왔어? 이건 무슨 수야? 허수요. 그래서 허수야. 그래서 허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활용하면 돼. 허근, 허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x축, y축은 잘 봐. x축, y축은 0. 그래서 0보다 큰 이거 실수라고 이게 실수. y도 뭐야? 실수. 실수만을 표현할 수 있는 평면이에요. 실수 평면이라고 해요. 이 안에 복소수를 여러분들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배우는 이 좌표 평면에서는 허수를 볼 수가 없다고. 그건 따로 배운다고. 그치? 복소 평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따로 배워. 대학교 과정에서 배울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없다는 얘기, 없다. 자, 그리고 어때? x축과는 어떤 관계야? 이렇게 허근을 갖는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조금 전처럼. 그 다음에 그래프 x축과 위치 관계는 이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어서 x축과 만나지 않죠. 그치?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지. 허근이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지. 됐죠? 이건 확인했어. 그래서 아까까지 근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럴 땐 판별식으로 그래프의 상황을 판단하면 돼. 그래서 아까 연습했었잖아. 그래서 D가 0보다 작은 건 알았고, 그러면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어. 자, 그럴 때, 자,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X의 범위는 물어봤는데, 아래에 있지 않죠? 어떤 것도.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 이 부등식의 해는 없다라고 해야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될까? 거꾸로 이렇게 어떤 조건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하자. 2차 부등식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이 자 마이너스 6x야. 뭐 선생님 같으면 이제 이거 전체를 이항해. 작은 쪽으로 이항하면서 x 제곱 작은 쪽으로 갔다 분명히 작은 쪽 마이너스 6x 이거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 친구들이 작은 쪽이야.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이는 거 평소에 연습해 놓을 수 있도록. 자, 요거는 우선은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고등 과정이 있어요. 인수분해를 강제로 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죠. 그래서 얘를 잠깐 방정식이라도 놓자고. 자, 그럼 x는 자, 짝수 공식 한다. 복습. 자, b''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요. 그래. 그럼 a분의 a는 뭐 1이니까 쓰나마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3이냐? 12 루트 10이면 4, 3, 10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걸 써먹어. 고등학교 써먹는다. 나중에 3참수에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3 하나는 부호 바뀌지. 이렇게 쓰긴 이렇게 쓸게. 그 다음 x 마이너스 3 이거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저 2를 안 쓰셨는데요. 그렇군. 마음이랑 몸이 따로 놀아. 됐지? 자, 그러면 x는 결국 그치?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교점의 좌표가 하나가 3 마이너스 2루트 3일 거고, 또 하나는 3 플러스 2루트 3이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 그치? 그럼 요 범위는 결국 사이값이 된다. 무슨 값? 사이값. 그래서 사이값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해놔. 무슨 값? 사이값. 아까는 이제 주인공이 큰 쪽이고 주인공이 작을 쪽일 때는 작은 수와 큰 수의 사이값이 된다. 여러분들 작은 수에서는 3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3 플러스 2루트 3이지. 그리고 왜 사이값이라고 하냐면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거야. 이 사이에 이 시옷이 이게 작다는 거야. 이 사이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우리가 2차 부등식 이런 걸 만날 거라고. 이렇게 x-2, x-3이 크다.
또는 x-1, x 플러스 4가 작다. 이런 2차 부등식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만나. 이렇게 판별식 0보다 큰. 그럼 이 부등식이 해를 쓸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크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 가장자리 작자 큰큰. 뭐라고? 작자 큰큰.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수가 2지. 그럼 x는 2보다 작다. 또는 큰 수가 3이죠.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거고. 자, 주인공이 작아. 이거 사이가 시온 모양이라고. 그럴 때는 바로 작은 수가 뭐야? 마이너스 4와 큰 수 1 사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뭐 하고 싶다고? 이 해를 보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부등식을 보고 역시 해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들 연습하라고. 자, 그러면 250번.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의 개념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 거니까 1번은 그냥 그대로 풀게. 자, 우선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풀 수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값 x를 제곱한 값이랑 x를 제곱한 값은 실수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같아. 언제나. 항상 같으니까 바꿔 써도 돼. 이런 것들. 항상 성립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절대 방정식이라고 해서 절대 부등식. 그래서 그 개념이야.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1번 준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절대값 x를 그냥 t처럼 그냥 문자로 생각해. 굳이 치환하지 않을게. 자, 그러면 이건 우선은 부등식을 풀 때도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한다.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3이랑 1로. 그래서 그냥 t라고 생각해.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맞나? 마이너스 3, 1 더하면 마이너스 2. 나란히 쓰는 거. 이거에 따라왔지. 자, 2차 방정식이랑 동일한 거야. 부등식도 푸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차원인데, 이제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지. 자, 어쨌든 절대값이 있는 건데, 어쨌든 주인공이야. 사이값이라고 우리 배웠어, 사이값. 맞아? 응. 자, 주인공 요 2차식이 작다, 사이값. 그러면 x, 절대값 x는 작은 값,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과 큰 값, 3. 사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맞나? 근데 아까도 했었어. 이거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면 돼. 됐어? 그래서 여기서 해가 어떻게 나와? x는 어때? 0과 아니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이렇게 되겠네. 아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가능해?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림을 해줬어. 이렇게. 여기가 수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요거 한번 복습해볼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땠어? 3이고 2라고 하면 그때는 x의 범위가 3과 2 사이고, 그 다음 또 x의 범위가 이 0보다 작은 쪽에서도 있었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이 더 작다 보니까 요렇게 됐던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여기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딱 붙어버리잖아, 얘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겠지. 맞나? 등호는 들어가지.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 나오겠다. 이제 등호 들어가는 거 체크 안 해주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모양인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월등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빠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양변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서 절대값이 등장하는 식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다. 항상 나눠서 푼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푼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우변은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이항하면 간단히 되네. x제곱 마이너스 4x 어떻게 돼? 인수분해 되지?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자,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가 많이 돼. 그래서 2차 부등식 외우라고 그랬어. 이런 특별한 경우는. 자, 크다 그러면 사이값이 아니고 가장자리 작자 큰큰. 기억나지? 그래서 작은 수는 0이야. 0. 큰 수는 4고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부등식의 해는 이건데, 자, 우리는 해를 어느 범위에서 찾고 있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찾고 있어. 이런 해가 나올 수는 없겠지. 해는 4보다 큰 해만 나오겠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쪽 땅으로 가보자. 1보다 작은 땅. 자,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 얘 사라지네. 이항하자. x제곱 마이너스 4. 이거 인수분해 된다. 4가 2의 제곱으로 보여야 돼. 뿔마. 제곱의 차죠.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합차 제곱의 차. 자, 2차식이 크다. 역시 작자 큰 크냐. 그래서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를 찾고 있으니까 이런 해가 나올 수는 없겠죠. 해가 얘겠네.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 땅에서 구한 해랑 이쪽 땅에서 구한 해를 합해줘야지. 여기서 나온 해랑 여기서 나온 해를 합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되겠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은 다 답이고 또 4보다 큰 애들이 다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겠다. 이제 활용 문제는 앞으로 이제 유형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풀어야 돼요. 정말 다양한 형태를. 여기 나온 거 해봤자, 그치? 이게 나오면 좋은데 나오지 않잖아. 다양한 걸 많이 해봐야지. 우선은 어쨌든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뭐 이거야 뭐 정원의 넓이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등장한 거네, 그치? 정원 넓이를 하려면 어떻게 돼? 이거 밀어붙이면 되죠. 자, 요 폭이 일정하다고 했지. 일정한 폭. 그럼 여기를 요걸 폭이라고 하는데 여기 x고 여기도 어때요? X요. x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얘랑 얘를 밀어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붙을 거고 둘이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을 거고. 자, 이 친구를 또 역시 여기서 밀어버리면 이렇게 붙어서 직사각형이 작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 요 길이가 얼마냐? 하루 얼마를 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30이었는데 x만큼 주네. 세로의 길이는 20-x 이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써보자. 어쨌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0-x 20-x 이 넓이다. 근데 이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이래. 200 이상.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서 이제 풀면 되고, 대부분 이제 인수분해로 접근하게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불편하지, 역시. 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2개 곱한 1 곱한 거니까, 부등의 방향 바뀌지 않겠네. 너무 이해 갔죠? 자, 전개해봐. 그러면 x제곱에 둘이 더하면 50x. 둘이 곱하면 600. 그러면 200 넘어 얼마야? 40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하면 50이 되면서 400이 되냐? 우선 40에 10. 그냥 되네. 그치? 마이너스 이렇게 보자. 인수분해가 x-40 x-10 크다. 주인공이 크다. 작자 큰 크. x는 작은 수가 10이네. 1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x값이 40보다 크면 어떻게 돼? 폭이 이 땅보다 더 큰 거지. 그러니까 40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렇게 x를 여러분들 놓을 때 여기서 범위가 만들어져. x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요 20보다는 작아야겠지. 폭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고. 이런 부등식을 찾을 수 있지. 이런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지.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걸 또 찾아내야 돼. 이제 문제를 유형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하면 돼. 그거는 이제 시험 때 이제 많이 해보면 되고 큰 의미는 없잖아. 부등식을 만들면 여러분들 이제 푸는 거는 의미 없잖아. 자, x는 최대가 얼마다? 10이 되겠다.